엄마, 지금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게 전부 다 무효가 됐네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를 지금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상일 프로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를 모르고 지금 들리시나요, 이제? 지금 들리시면은 여기 댓글 하나만 다시 날려주세요. 댓글 하나만 다시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시면은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이런 대참사가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10분에 넘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이거 아마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 진짜. 이게 힘 빠지네요. 엄청나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도 레코딩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웃깁니다. 웃기기도 하고 어지럽고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주식시장이든 뭐 크립토 시장이든 아니면 전쟁이 됐든 뭐 클라이밋 체인지가 됐든 뭐 굉장히 많은 다른 지금 의견들을 갖고 분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뭐 그래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좀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대부분 마켓에서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학자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과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발표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어떨 때는 비관적이고 어떨 때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주대가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직접 부자가 돼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좀 저와 비슷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좀 앞으로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몇 조가 갖고 있는 사람이 됐던 아니면 정말 저와 비슷한 뭐 한 뭐 상위 1%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되셨던 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이 이제 고착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쌀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죠. 이제 인도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쌀 수출국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인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클라이머 체인지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뭐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구를 어, 오염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뭐 클라이머 체인지가 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지 않았던 어떤 볼케이노적인 현상이라든가 화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우리 인류를 좀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의 고갈과 이제 에너지 수출의 문제가 되면서 이제 뭐 클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많이 갖고 있고 이제 호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서로 교환을 옛날처럼 자유무역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닫히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가스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호주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이 머나먼 기를, 백기를 이제 가스를 이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지금 갈등, 그리고 이제 2028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다시 연임을 하냐 마냐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갑자기 너무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기로에 있다. 우리가 투자 인생에 있어서 좀 기로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호주 부동산은 어떠냐? 이제 저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호주의 리세션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나? 그리고 그 리세션이 왔을 때 이 호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커머셜 프로퍼티는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이제 리세션이라든가 이제 경제적인 전 이제 호주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하면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RBA가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2번 정도 홀드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측측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측측을 한들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홀드를 하다가 정말 많이 올려봐야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내부적인 떤 은행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주 부동산은 지난 이제 3, 4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그 보트를 타신 분들도 계시고 못 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침체기는 아니고 이제 조용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뭐 그 이유는 알다시피 심리적인 위축이었죠. 이제 호주 RBA가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파시는 분들도 많이 적어졌었고,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홀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한 8%,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2, 3% 떨어진 걸 다 복귀를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이번 년 말로 가면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이번 년 말로 가면서 이제 극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호주 부동산에 어떤 극적인 변화냐 하면은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갈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2018년, 19년 동안부터 이제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면 저는 매년 집을 사니까 이제 그때 돌아다닐 때도 분명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어떤 바이어스 에이전트나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호주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넌 몇 년 동안 만니, 넌 몇 개월 동안 집 서치했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다녔을 때니까 이제 보면 아, 나 6개월 됐어, 3개월 됐어, 1년 됐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근데 1년 동안 5만 불이 올랐어. 아, 그래서 좀 사야 될지 못 사야 될지 이제 이 지역에는 있어 보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왜냐하면 자기 눈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보던 집의 퀄리티는 고정이에요. 그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역을 멀리 가지 내가 보던 집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긴 쉽지 않아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못 샀어, 못 샀어.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전 또 샀죠. 근데 그때 못 샀던 사람들이 전 지금까지 못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딱 되면서 야 이제 전 세계가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이제 움츠려 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거의 뭐 뉴스에서는 40% 50% 하는데 전 제가 봤을 때 두 배입니다. 제가 보는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나는 60만 불, 70만 불, 80만 불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적게는 1밀리언, 많게는 1.5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못 샀죠. 당연히 못 사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뉴스가 계속 알맞게 매년 나오잖아요. 호주 뉴스는 이제 뭐 잡시커가 끝나면 이제 50% 떨어질 거다. 자키퍼가 끝나면 50% 떨어질 거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지니까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 때문에 50% 떨어질 거다. 이거는 뭐 비단 지난 3년이 아니고 그 전에는 아프라가 호주 아프라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인베스터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라 때문에 50% 떨어질 거라는 걸 한 3년 동안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또 나오는 것도 종종 나오는 것도 이제 네게티브 기어링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또 그럴 때마다 50%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십수년간 거의 2, 30년 동안 호주 부동산은 늘 이런 미디어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매료가 되면서 이제 주변에 지금 못 사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못 사냐? 나도 못 샀어.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호주 이제 뭐 경기가 박살이 나고 이제 호주 집값 50%, 뭐 80% 떨어지고 나는 그때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웬걸?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오르면 50% 떨어진다 그랬는데 기껏 해봐야 8%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다 그거 다시 이제 먹고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so unfair 이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그런 호주머니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이제 so unfair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이 되냐? 이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간다. 근데 1970년도에 뉴스를 봐도 시드니 집값 미쳐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요번 년 말쯤이 되면은 저는 이 호주 부동산이 또 한 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비드 때 많지는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건 제 영상들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딴 거 보시고요. 이제 그 요소들이 짬뽕이 되면서 이제 집을 못 사신 분들이 갈래가 나뉘어요. 어떤 갈래로 나뉘냐면은 이제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영원히 못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영원히 못 사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호주 정부를 비판을 하고 호주의 어떤 그 시스템을 비판을 하고 호주의 하우싱을 비판을 하고 이민자들을 비판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자기 본인들이 계속 렌트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집주인들을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네게티브한 기운이 자기 자손들에게 갑니다. 그게 대물림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부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조금 멀리 가더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빠꾸미들 이제 부동산을 오래 알고 계셨고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지금 4%든 5%든 나는 18%부터 사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뭐 계속 좋은 거 있을 때마다 줍줍하는 거고요. 뭐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호주의 지금 그러니까 레지덴셜 집의 총 밸류가 지금 10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10 트릴리언 달러. 그게 뭐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 트릴리언 달러인데 비- 어, 이 10 트릴리언 달러 중에 지금 현재 호주의 빚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빚이라고 얘기하면 개인이 은행에 갖고 있는 홈런이 몇 프로 몇 프로 걸로 차지를 할까요? 22%밖에 안 됩니다. 이 호주 시장에 10 트릴리언의 밸류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 트릴리언 달러만 론이고 나머지는 다 아웃레이트예요. 다 자가 소유예요. 아니, 자가가 아니라 빚이 없는 밸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지금 헝다하고 웅다인가 헝다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박살이 나고 있고요. 아마도 계속 연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제 주동산이 아닌 금융으로 다시 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토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이고 그 중에 하나는 그 외에 이제 금융상품이 될 건데 이제 대부분의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잖아요. 50대, 60대, 7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부동산으로 여태까지 그 돈을 모았던 그 관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호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인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어, 일반 중산층 가정들이 전 세계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거 많이 못 보셨죠? 동양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중국 분들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국 분들 버스 대절해서 일본 분들 버스 대절해서 여행 다니는 거 많이 보셨지만 인도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걸 많이 봤지 이민자로. 인도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놀러 다닌다? 이거 솔직히 굉장히 생소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요새 많아요. 인도 분들이
335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세계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의 그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급상승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이 호주에 엄청나게 이민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호주 부동산이 또 예전처럼 인터내셔널 인베스터들하고 또 아직까지 기회를 놓쳐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 되면서 자가를 살려고 하는 호주에 이제 원래 계셨던 분들. 이 모든 압력이 지금 올려가지고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터졌냐? 언제 터질 거냐? RBA에 달려 있습니다. RBA가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레이트를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확 터져가지고 코비드 때처럼 와 올라갈 때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미 눈치를 채고 이제 하나하나 사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쯤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몫에 맡겨드리고요. 그 결정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아유 또 저기 뭐야 부동산쟁이가 또 투기꾼이 또 포모를 일으키면서 이게 부추기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거 보면서 있으실 거예요. 또 헛소리 하네.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부류예요. 못 산 분들. 영원히 그 외 모든 분들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안타깝죠. 안타까운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호주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저 때처럼, 코로나 때처럼 2배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길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 15분은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날려먹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고. 제가 끄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완전 원래 이 채널의 가장 큰 모토였던 요거 2년 동안 100억 벌기.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뉴질랜드에 좀 놀러 갔다 왔거든요. 휴가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녹았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000불이 됐어야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근데 지금 6,000불밖에 없죠. 오히려 까먹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0불입니다. 자, 저는 원래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제 주식 사부님 얘기도 안 들었어요. 왜 안 되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고집이 세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남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총 시드를 매일매일 투자를 하면서 1%를 버는 게 가능은 한데 장이 한 달, 6개월, 1년 동안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참 바보 같은 거죠. 제가 이거를 그 사부님이 얘기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불가능합니다, 종선 씨. 이래가지고 왜 불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시드로 치면은 한 1,500불, 1,800불 날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목표치로 하면 4,000불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좀 스트래티지를 바꿔야겠다. 목표는 그대로 두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이제 장이 좋을 때만 할 겁니다. 장이 좋을 때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고는 드릴게요. 뭐, 보시든 안 보시든 보고는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만 갖고 제가 시드가 1,000만 원 갖고 100억을 만든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시드는 늘리진 않을 거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동산을 이제 기존에 샀던 부동산들 말고 앞으로 사는 부동산을 좀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하던 거 빼고 0으로 시작하는 것만 좀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2년 동안 100억을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불가능하다고 뭐 잃어버리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참 아쉽네요. 제가 첫 15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날려먹어가지고 네,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한테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부동산 뭐 투자 상담이나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또 오거나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